고대의 숙신과 음루라고 불렸고 이후 남북조에서 수당시대에는 물길과 말갈 그리고 발해 멸망 후 비로소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전면에 등장했던 이들. 이후 청나라 홍타이지의 선포로 여진이라는 이름은 만주, 맨추라는 이름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거 여진의 언어, 문화, 풍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청나라 멸망 후 여진족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1912년 2월 12일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던 대청 제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퇴위 조칙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1616년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한 이래 296년 그리고 산해관을 넘어 중원을 통치한 지 276년 만에 만주족의 통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제국의 몰락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몰려온 서구 열강의 침입과 내부의 부패, 그리고 멸만응한을 외치는 신의 혁명의 파고는 거대했습니다. 한때 대륙을 호령하던 팔기군의 기상은 사라졌고 자금성의 붉은 담벼락 안에는 제국의 마지막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청나라의 멸망과 함께 만주족은 극심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혁명의 열기 속에서 만주족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이 커지자 그들은 생존을 위해 수백 년간 지켜온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만주족의 상징이었던 후두변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머리를 잘랐고 화려한 만주식 복식 대신 한족의 옷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귀한 혈통을 증명하던 복성을 한 글자의 한족 성씨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황실 성씨인 아이신교로는 김씨로, 예나라는 나씨로 계칭되었습니다. 기록상으로 그들은 중원의 거대한 인구 속으로 흔적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1930년대 일본에 의해 세워진 괴뢰국인 만주국은 만주족에게 짧은 희망과 긴 비극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옛 영광을 되찾으려 했던 일부의 시도는 전후 그들을 일본의 부역자라는 또 다른 낙인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1960년대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불자 만주족의 전통 문화와 유산은 봉건제의 잔재로 지목되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가계도는 불태워졌고 만주어로 적힌 사료들은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제국의 언어는 이제 노인들의 희미한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만주족은 중국 내에서 만족이라는 이름의 소수민족으로 공식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은 주로 과거의 고향인 동북 삼성과 북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록 만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는 이제 전국에 수십 명에 불과할 정도로 언어는 사멸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들의 문화적 유산은 예상치 못한 곳에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의 전통 의상으로 알고 있는 치파오는 본래 만주족 여인들의 옷이었으며 만주족의 요리 방식은 현대 중국 요리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혈통을 이어가며 현대 중국 사회의 일원으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진의 언어, 문화, 풍습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들은 현대 중국의 기틀을 닦아놓았습니다. 첫째, 영토의 확장입니다. 청나라 이전 한족이 세운 마지막 왕조인 명나라의 영토는 우리가 흔히 중원이라 부르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만리장성이 굳건한 경계선이었고 그 너머의 만주 벌판과 몽골 초원은 한족의 행정력이 닿지 않는 외방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강역은 약 350만에서 4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오늘날 중국 영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명나라에게 장성은 곧 문명과 야만의 경계이자 넘을 수 없는 국경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한족의 황제인 동시에 몽골의 칸, 그리고 티베트의 보호자로 정의했습니다. 1644년 산해관을 넘은 청나라는 단순히 명나라의 땅을 빼앗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르하치가 통합한 만주는 물론 홍타이지가 포섭한 몽골, 그리고 걸륭제 시대에 정복한 신장과 티베트에 이르기까지 청나라는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조각들을 하나의 제국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이로써 청나라는 전성기 시절 약 13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만리장성은 더 이상 국경이 아닌 제국 내부를 관통하는 하나의 유적이 되었습니다. 둘째, 다민족 통일 국가의 탄생입니다. 대제국 건설 과정에서 청나라는 이전 왕조들과는 전혀 다른 통치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한족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스리되 몽골과 만주는 팔기제로, 티베트는 종교적 유대감으로 통치하는 다원적 통치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만주, 몽골, 위구르, 티베트, 그리고 한족이 하나의 정치 공동체 안에 묶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내세우는 다민족 통일 국가라는 개념의 물리적 토대가 바로 이 시기 만주족 전사들의 말발굽 아래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할 당시 그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광활한 영토를 중화민국에 그대로 인계했습니다.
만약 청나라의 확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중국은 장성 이남의 훨씬 작은 국가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변방의 소수민족으로 시작해 대륙의 지도를 다시 그린 만주족. 그들이 넓혀놓은 경계선은 제국이 사라진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지형도로 남아있습니다. 변방의 작은 부족에서 시작해 대륙의 주인이 되었던 여진족. 13벌의 갑옷으로 일어선 누르하치의 꿈은 300년의 역사가 되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과 문화는 여전히 동북아시아 역사의 거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